며칠 전이 말복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면 여름의 끝이라는 처서네요. 올 여름 비는 비대로 더위는 더위대로 역대급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기후가 정말 온다습한 아열대로 바뀌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구의 온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펑펑 틀자니 전기료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네요. 우리의 여름이 뽀송뽀송해질수록 반대로 지구는 더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리저리 우리도 지구도 지쳐가는 계절입니다. OBS 경인 마을 라디오 화성 이야기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에서 시원한 여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탄 그물코의 김영입니다. 동탄 그물코는 화성 지역 마을 사랑방 그물코 카페를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청취자분들께 무공이라는 콘텐츠로 화성의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 오늘은 에너지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기미 걱정에 선크림도 듬뿍 바르고 선글라스랑 양산도 챙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양을 오히려 반가워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화성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정한철 국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화성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의 사무국장 정한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 시민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상당히 긴 이름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띄어 읽기를 해볼게요.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하나씩 띄어 읽으니까 감이 좀 오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해보자는 취지로 작년 7월 13일에 창립했습니다. 작년 7월이면 아주 따끈따끈한 공동체인데요. 네, 맞습니다. 무지 뜨끈뜨끈한데요. 화성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사실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기반을 통째로 바꾸는 체제의 전환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체제 전환. 솔직히 조금 무겁고 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거대한 이야기라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기력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일회용품 하나 덜 쓰고 장바구니를 챙긴다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인가? 아니거든요. 물론 아주 소중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자가 직접 되는 겁니다.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한다고요? 네네네. 우리가 그동안 공기업이 생산한 에너지를 값싸게 마구 써왔잖아요. 이제는 화석연료 대신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데요. 가장 친근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바로 햇빛 발전이라고도 하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시민이 직접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저희 화성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햇빛 발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긴 햇빛 발전보다는 그럼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더 큰 개념을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재생에너지란? 네, 재생에너지는 햇빛이 있고요. 그 외에도 바람, 땅속에 여린 지열, 또 물의 힘, 수력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가축의 똥오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열까지 이용하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사업까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자 이름을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으로 지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통한 재생에너지, 그 생산까지 내다보시는군요. 그러면 이 조합이 출범 이후에 1년 동안 해온 일들, 또 현재 추진 중인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조합원들과 타 지역에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견학도 다녀왔고요. 또 경기 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소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주최하고 함께한 토론회나 포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발전소 건립은 마침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장려해서 저희도 비교적 수월하게 참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레빗 1호기의 탄생을 눈앞에 둔 상태인데요. 올해 안에 3기에 발전소를 추가로 더 건립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먼저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양광 발전소의 이름이 레빗인가요? 토끼? 맞아요. 설명이 없었네요. 토끼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재생에너지의 영어 표현인 Renewable Energy에서 RE, 즉 레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햇빛 발전소에서 빛을 따와서 저희 조합의 태양광 발전소 브랜드를 레비치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RE100, RE100도 연상되고 또 토끼 레빗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기억하기 쉽게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역동적으로 달리는 밝은 토끼가 저희의 심벌이기도 해요. 실제로 심벌에 토끼 그림이 이렇게 딱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림 갖고 왔는데 아마 보이지 않을까요? 아, 네. 에너지 협동조합이라서 그런지 정말 역동적인 에너지가 레빗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방금 아리백을 말씀하셔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다들 아리백이 뭔지는 좀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국장님 다시 한번 용어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만 우리가 사용하자라고 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시작했어요. NGO에서 시작한 캠페인은 글로벌 기업과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쳤고 이제는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수출을 막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결국 RE100을 못 지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한국의 전체 경제도 난관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청정 에너지는 환경적인 요청은 물론이고 오늘과 미래의 경제와도 아주 밀접합니다. 아리백을 수행하지 못하면 수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목받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흐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화성 지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걸 좀 더 소개할게요. 땅을 2배로 활용해서 기존에 농사 짓는 농지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밑에서는 여전히 농작물을 기르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죠. 농산물도 생산하여 팔고 전기도 생산하여 파니까 소득이 늘어서 농민에게도 좋고 환경에도 당연히 좋은 게 됩니다. 그냥 농사를만 짓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네요, 스님.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법규를 잘 만들고 농민이 주인이 돼서 주체가 돼서 추진할 수 있게 지원만 한다면 앞으로 이 영농형 태양광은 크게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농림부나 또 환경부에서도 계속 크게 지원하겠다고 보고는 있어요. 아무튼 기존에 또 한편 또 다른 게 좀 있는데 농촌형 태양광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농지 위에다가 농사는 그만 짓고 태양광만 설치해서 하는 형태였거든요.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의 관점으로 접근해갖고 농업도 살리고 생태 훼손도 없이 조화롭게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이랑 영농형 태양광이랑 비슷한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르네요. 네, 이름만으로는 구분짓기 어렵지만 전문 용어라 봐주시고 잘 개념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전력 소비량이 1위예요. 동시에 농지 면적도 가장 넓거든요. 1위거든요. 그야말로 영농형 태양광에 아주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도 우리의 상상력과 실험 정신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정한철 국장님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는 경인 마을 라디오. 오늘은 화성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정한철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출연자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 공동체만의 자랑,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과장을 조금 더해서 말할게요. 화성시에서 좋은 사람 모여라 라고 하면 아마 그분들 중 대부분이 저희 조합원일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좋은 분들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일하면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님들이 자기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저희 조합도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네. 그리고 지역에서 신뢰받는 공동체. 국장님의 자부심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네. 잘 보셨습니다. 협동조합이 비록 영리법인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저희 조합은 환경운동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비영리법인인 것처럼. 꼭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열심히 일할수록 돈이 돼요. 전기를 판매한 수익을 다시 공동체 구성원에게 나눠주게 되고 하니까 몹시 매력적이죠. 영리보다는 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강화, 사회 공헌이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게 저희의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멋진데요. 제가 근데 국장님 이력을 보니까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환경운동을 해오셨던데요. 자랑의 포인트도 역시 환경운동과 같네요. 서로 신뢰하고 아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랑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 조합이 지난 7월에 창립 1주년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조합원 200명을 달성했습니다. 축하. 고맙습니다. 인구 50만 명이 넘는 그 도시일 경우에 조합원이 200명 이상이라야 시민발전협동조합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야만 하고. 어쨌든 한 분 한 분 그 조합원님들께서 출자해 주신 금액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1억 5천만 원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요 자본들을 모아서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와, 조합원 200명 돌파.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태양광에 대한 오해라고나 할까?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오해이긴 한 건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과연 근거 있는지, 어떤 오해와 어떤 진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태양광에 대한 걱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그 태양광에서 약간 유해한 전파가 이렇게 나와서 전자파. 네, 전자파가 나와서 저를 조금 안 좋게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태양광 패널하고 인버터라고 하는 전자제품이니까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아주 약해서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훨씬 약합니다. 휴대폰보다 약하다고요? 네네. 다음으로는 또 미관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 싫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패널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미의 기준이란 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서 저는 아름답기만 하던데 건물이나 주변 환경과 충분히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패널 때문에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오해가 또 있어요.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패널 바로 아랫면이 조금 따뜻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 기온을 높일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패널이 만드는 그늘 효과가 있습니다. 그 패널이 만든 그늘 때문에 오히려 또 시원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주차장 태양광들이 그래서 많이 환영을 받죠. 그러면 태양광은 또 유지 보수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는 염려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한번 설치하면 거의 고장이 나지 않아요. 가끔 청소하면서 10년에서 15년 정도에 한 번씩 인버터만 교체해주면 되거든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고 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그런 게 아닌 거죠. 또 반사광이 주변에 피해를 준다 이런 오해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패널들은 반사하는 것들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반사가 거의 없고요. 공항이나 고속도로 근처에서도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데도 잘 쓰고 있는 걸 보면 그것이 충분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공항이나 고속도로에 그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그 나중에 태양광이 오래됐을 때 폐기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환경 문제를 또 이걸 유발하지 제일 많이 않을까요? 들은 것 같아요. 네. 쓰레기 문제 심각하다. 뭐 중금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야말로 정말 오해입니다. 보통 태양광 패널은 25년에서 30년 정도 사용 가능해요.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고요.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활용 효율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은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의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비해서 핵발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수십만 년을 보관해야 하고 또 시작한 지 한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 가운데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우리에게 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주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진실이 우리한테 잘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오해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았네요. 이런 오해가 의도적으로 조장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업은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계획을 보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첫째, 아직도 화석 연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 비중도 높고 또 석탄화력 발전소를 없애면서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거죠. 둘째,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가용한 땅이나 건물 옥상 등등에 모조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에너지 전환이 어려울 판인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자력 발전, 핵발전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안전 문제나 폐기물 문제를 생각하면 원자력은 결코 값싼 에너지도 아니고 장기적인 해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해야 될 텐데요.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화성 시민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앞으로의 계획이나 과제가 있다면요? 저희 조합이 더욱 성장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꿈이 되겠고요. 과제가 되겠고요. 한편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사장님하고 저에게 또 다른 꿈이 있어요. 조합이 2, 3년 정도 자리를 잘 잡아서 발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길들 수 있는 공간들을 찾고 만드는 겁니다. 가령 빌딩을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힘으로 정직한 부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의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저도 그 꿈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요.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저도 화성 시민 재생 에너지 발전 협동조합의 에너자이저 같은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인마을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려볼게요.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만 하면 우리의 기후위기가 극복될까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장, 개발, 경제 발전만을 추구한다면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더 근본적인 생태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모든 생명들에게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그리고 우리 한 개인들이 조금 더 천천히 가야 하고 에너지도 덜 쓰고 가끔은 잠시 멈추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끔은 잠시 멈춤.
이 말을 기억하면서 국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성 시민재생에너지발전 협동조합 정한철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갑자기 이 동요가 생각나는데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햇빛이 쨍쨍한 날이면 예전에는 빨랫줄에 널린 빨래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이제는 열심히 그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화하는 태양광 패널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여름의 태양을 덜 미워해야겠네요. 우리가 서로에게 해 같은 존재이길 바라는 국장님의 또 다른 신청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빛깔 공동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